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020년 제 작업을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 작업들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제가 글을 써서 번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약간 떨립니다. 얼마나 큰 돈을 혹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큼 적은 돈을 벌었을까? 은행 계좌에 들어온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모리 히로시라는 일본 작가가 쓴 작가의 수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 띠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자랑이 아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벌고 얼마를 버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모리 히로시라는 작가가 자기가 무슨 책을 어떻게 얼마만큼 써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서 쓰는 책인데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뼈 때리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무척 즐겁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읽었던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저의 1년 수익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리 히로시라는 작가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대단한 작가인데요. 왜냐하면 38살에 소설가가 됐고요. 이 소설가가 된 어떤 계기도 아주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일본의 국립대 중에 공과대학 이제 조교수였는데, 딸이 어느 날 책을 가지고 와서 아빠 이 책 참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별로라서. 이런 책이 팔린단 말이야? 라고 하고, 이런 책이라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바로 소설을 써서 그 작품으로 데뷔를 하고 바로 3권인가 이렇게 소설을 썼다고 하고요. 그 책들이 다 순서대로 출간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로서 20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활동하고 그냥 또 쿨하게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코쿠라는 섬, 일본의 4개의 섬 중에 하나죠. 그 시코쿠 섬에 이 사람이 철도 매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말하면 철도 덕후인데, 오타쿠인데, 그래서 이 철도를 개인 집에 깔아놓고, 제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놀라워서 말이 막 헛나오는데, 기차를 정말 만들어서 그걸 타고 돌아다니면서 쉬는 것이 이 남은 일과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작가인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한 인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린다. 문장을 엮어나간다. 오로지 그 작업 하나로 작품이 태어난다. 어떤 직업이든 여러 사람이 협력하며 작업하기 마련이지만 소설만큼은 혼자서 작업한다. 그 작업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 모리 히로시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물론 책을 많이 팔고 그 책이 잘 팔려서이기도 하겠지만 1년에 책을 막 10권, 15권씩 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저를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1년에 한 권 겨우 책 내면서 그 사람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그건 너무나 게으른 작가다. 나처럼 1년에 10권은 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소설을 매년 한 권씩 낸다 그러면 굉장히 성실한, 부지런한 작가로 평가받는데, 저 역시 지금 2년 만에 장편소설 한 권을 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월간 윤종신 이런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처럼 매월 하나씩은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엄청난 생산력,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사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리 히로시라는 작가는 그렇게 늦게 데뷔해서 20년 동안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고 그리고 탁 은퇴해버리는 이런 등장과 퇴장도 꽤 작가로서는 멋지다는 생각, 근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돈까지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액수들을 보면, 물론 이게 시차도 있고 나라도 달라서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의 출판 시장은 또 한국과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부러운 액수와 수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 58페이지에 보시면 인쇄 수입을요 아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이렇게 96년부터 2014년까지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단위가 만엔 단위예요. 그래서 대비한 해가 제일 적은데 1134만 엔. 1134만 엔이면은 얼마일까요? 러프하게 이제 10을 곱한다고 하면 1억 정도, 1억이 조금 넘는 돈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로. 그러니까 가장 적었을 때도 1억 넘게 벌었고요. 보통은 7천만 엔, 8천만 엔, 9천만 엔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11만 엔도 있네요. 11만 엔이 아니라 9천만 엔.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1억. 네. 역시 어쩔 수 없는 문과라서 숫자에 약합니다. 1억 1천만 엔, 제일 많이 벌은 해가 2008년인데요. 1억 1천만 엔입니다. 그러니까 한 11억, 12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세 수입만으로 이 정도를 벌었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이게 수입의 전부가 아니고 인세가 물론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번역된 서적에서 나오는 인세도 있고 50권 정도가 번역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만화, 게임, 영화, TV 드라마 이쪽에서도 일정 비율로 인세 수입이 있고 그리고 전자책 있고 강연 있고요. 뭐 TV 출연 이런 것도 있고 방송 출연 이런 것까지 하면 작가로 활동하는 19년, 20년 사이에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돈을 번 작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가 희망 편이었다면, 유토피아 편이었다면 이제 저의 예시로 절망편, 디스토피아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지만 은행 계좌를 확인하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에 제가 에세이를 기고했는데 어떤 잡지 에세이를 기고했는데 그 잡지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원고료 77,360원 77,360원 아마 금액을 보니까 10매 정도 쓴 것 같아요. 원고지로. 그리고 1월 16일에 엔솔로지 참여했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67만 6,900원. 이 원고료가 다 왜 이런 식이냐면 그 정액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3.3% 세금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이고요. 매수별로 하면 숫자가 더 복잡해집니다. 매당 뭐 만원, 12,000원, 15,000원, 뭐 때론 2만원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가 예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엔솔로지 참여 원고료가 단편 원고료가 67만 6,900원 1월 20일에 이 돈이 뭔지 지금 모르겠는데요. 뭔가 출판사에서 들어왔는데 아마도 이 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 리뷰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해서 주신 것 같은데 10만 9,026원이 들어왔고요. 출판사에서 한동안 빨간색이 이어지다가 3월 12일에 또 출판사에서 다른 출판사에서 드디어 인세가 들어왔습니다. 인세 이거 아마 전자책 인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전체 팔린 전자책, 그러니까 제 책 중에 어느 한 권의 전자책 인세인데 2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나 아니면 수강생분들이 가끔 선생님은 뭐 인세가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 정도는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딱 그런 금액이죠. 28,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느 출판사와의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200만원 3월 26일에 2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거꾸로 봐서 잘못 말씀드렸던 5월로 들어왔는데 5월 28일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출판사에서 인세가 들어옵니다. 이 인세는 더 귀여운데요. 숫자가 3,491원 정확히 제가 몇 부 팔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3,491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아주 예전에 출간된 엔솔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솔로지고 아마 전자책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특이한 숫자 1원 막 3,491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9일에 올해 제가 글을 써서 번 돈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인 559만 9,900원 이건 번역료입니다. 그리고 번역료는 매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매절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번역서는 그래서 인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 받으면 뭐 10,000부, 100,000부, 100만 부가 팔려도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계약을 보통 하기 때문에
번역서는 정말로 특별한 몇 분 빼고는 인쇄 계약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인쇄 계약을 하면 오히려 매절로 받는 것보다 더 적게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 팔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번역가들은 안전하게 매절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매절 계약을 주로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월부터 살펴볼까요? 7월 10일에 역시 또 어떤 잡지에 제가 에세이를 기고했는데 96,7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좀 예쁘죠? 이 967이라는 숫자 아마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 10만원에서 3.3% 딱 뛴 겁니다. 3,300원 뛰면 96,700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숫자는 딱 떨어지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역시 다른 문예지에 제가 짧은 소설을 하나 실었는데 그때 7월 30일에 이 돈이 들어옵니다. 29만 100원. 8월 6일에 다시 또 작고 귀여운 인쇄가 들어옵니다. 2,631원. 침묵이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10월 20일에 다른 출판사에서 또 제가 짧은 글을 기고했는데 그 원고료가 들어왔습니다. 10월 20일에 19만 3,400원. 어느새 11월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다른 원고료, 또 다른 짧은 기고문에 대한 원고료가 들어오는데 그게 13만 6,8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 역시 다른 기고, 문예지에 기고한 원고료가 들어왔어요. 13만 9,250원. 어제입니다. 12월 30일 13만 9,250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같은 날 12월 30일에 그 나머지 인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편 소설 계약을 했는데 그때 주는 계약금이 계약금 따로 인쇄 따로가 아니고요. 처음에 몇천 부를 찍으면 보통 2,000부를 찍는데 그 2,000부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그 계약금을 제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51만 4,200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 31일이 몇 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보면 제가 지금 더하기를 안 하고 그냥 쭉 읽어드렸는데요. 아마 영상 편집할 때 제가 좀 더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 아마 총액이 이제 여기에 표시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액을 과연 표시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표시하더라도 아주 잠깐만 나오게 표시할 것 같은데, 이 조그마한 돈이 제가 1년 동안 글만 써서 번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면 얼마 벌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에게 제가 그때마다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었는데, 이렇게나마 올해 저의 어떤 수익, 올해 제가 글을 써서 번 돈을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올해 저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에요. 이 과거의 저와 비교해서도 올해만큼 글을 많이 기고하고 발표하고 원고료를 받은 적이 있었나? 물론 조금씩 많아지긴 했지만 올해가 거의 가장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시고 더 큰 계약금을 받거나 더 많이 책을 팔아서 인세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한 작가의 경우, 저라는 문지혁이라는 작가의 경우 2020년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이 정도 벌었다라고 참고하실 만한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저의 2020년 작업 결산 그리고 수익 결산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된 한 해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책,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